안녕하십니까. 2020년 4회차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기사 실기시험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버터 출력 전력별 효율 측정값이다. 이를 이용하여 출력 전력별 유로 효율과 총 유로 효율을 구하세요. 인버터 효율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인버터 효율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변환 효율은 인버터의 입력과 출력의 입력이 DC로 입력이 되죠. 출력은 AC로. 그래서 DC 전력이 AC 전력으로 변환하는 데 있어서의 효율을 말하겠습니다. 추적은 인버터에서 항상 최대 출력을 기하기 위하여 최대 출력 시점의 출력과 그리고 순간적인 출력과의 그 비를 추적 효율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전격 효율은 변환 효율 곱하기 추적 효율이 되겠습니다. 유로 효율은 유럽의 환경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출력 전력별 효율을 측정하고 그 효율의 가중치를 곱해서 그 출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도 각 출력 전력별에 5%, 10%, 20, 30, 50, 100%일 때의 효율 측정 값을 제시를 해 줬습니다. 여기에다가 가중치를 곱해주면 되겠죠. 가중치 0.03, 0.06, 0.13, 0.1, 0.48, 0.2 해서 가중치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렇게 산출을 하면은 2.92, 5.85, 12.72, 9.80, 그래서 47.00, 그래서 19.26. 자, 직접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을 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총 유로 효율은 합하면 되겠습니다. 각 출력 전력별 효율을 산출을 해서 합하게 되면 97.55%. 자,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질 실리콘 태양 발전 모듈에 따른 최대 출력 결정 시험에 대한 내용으로서 다음 물음에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를 쓰세요. 자, 최대 출력 결정 시험을 하기 위한 그 시험 조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STC 조건. 자, 표준 시험 조건이 되겠습니다. 표준 시험 조건은 AM이 1.5, 온도가 25도씨, 일사 강도가 AM은 대기 질량 혹은 분광 분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인 베타분의 1, 베타가 고도각이죠. 그래서 AM이 1일 때와 1.5일 때 AM이
2일 때 고도각을 알아보면은 자, AM이 1일 때는 90도죠. 그리고 1.5일 때는 약 42도. 그리고 2일 때는 30도. 이렇게 사인 베타분의 1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는 25도씨일 때, 그리고 일사강도는 단위 면적당 전와트. 자, 그래서 이 시험은 환경시험 전후에 모듈의 최대 출력을 결정하는 시험으로서 인공광음법에 의해, 인공광음법입니다. 태양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 발전 모듈에 이런 전류와 전압과의 특정 시험을 수행하여 AM이 1.5, 방사조도가 1kW, 1kW가 1000W죠. 1kW이다. 온도는 25도C 조건에서 기준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시험을 실시해서 개방 전압과 그리고 단락 전류 VMPP 그리고 IMPP, 최대 전력 동작 전압이죠. 최대 전력 동작 전류, 그리고 최대 전력 FF 충진율, 그다음 변환 효율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NOCT 조건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NOCT 조건은 실제 동작에 있어서의 온도 등의 팩트들이 되겠습니다. 어떤 팩트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온도가 20도씨죠. 그리고 일사강도가 800W per 제곱미터, 그리고 풍속이 1m per sec일 때, 그리고 후면, 모듈 후면은 개방 상태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형 전원 배전 계통 연계 기술 기준에 따라서 한전 계통의 일부가 한전 계통의 전원과 전기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자, 한전과 분리된 상태다라고 했으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자, 일반적으로 정전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분산형 전원에 의해서만 가압이 되는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정전이 됐는데도 태양광 발전소에서 발전소의 전력이 가입자 쪽에 공급이 된다.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선로에 정비를 하는 요원의 감전 문제가 발생을 하겠고, 이제 계통에, 즉 한전척 전원이 없이 분산 전원에서 바로 전원을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품질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운영이 되는 방법을 단독 운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전이 정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분산 전원의 전력으로 가입자, 수용가에 공급되는 상태를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단독 운전 방지 기능이 인버터에 내장이 되겠죠. 그래서 한전이 정전이 됐을 때는 0.5초 이내로 인버터 기능이 정지가 되고 복전 후에도 5분 후에 해서 공급이 되는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자체적으로 운전이 되는 것은 이제 독립운전 방식이다. 독립운전 방식은 분산 전원과 이 계통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자체 부하에만 전력이 공급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독 운전과 독립 운전은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부지의 기후 조건은 태양광 발전 모듈의 최저 온도가 마이너스 11도씨에서 모듈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온도가 최고 40도씨, 주변 온도 40도씨에서 최대 풍속은 25m/s다. 30kW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에 적합한, 그래서 인버터 용량을 초과되면 안 되겠죠. 직병렬 어레이. 자, 어레이의 구성에서 최대 직렬, 병렬 수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들이 되겠죠. 그럼 1번 보겠습니다. 갑은 셀 표면 온도를 구하세요. 자, 어떨 때 최대 40도씨일 때의 온도를 TC 셀 표면 온도로 환산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TA 플러스 800분의 NOCT 마이너스 20 곱하기 1000이죠. 자, 800이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일사 강도가 되겠죠. 그리고 1000도 단위 면적당 일사 강도를 계산해서 환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40도씨 플러스 800분의 NOCT를 환산하기 위하여는 모듈의 전기적 특성표를 참조해야 되겠죠. 그래서 NOCT는 45도다. 45 마이너스 20 곱하기 1000 하면은 71.25도씨 해서 셀 온도는 71.25도씨가 되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번입니다. 태양광 발전 모듈의 온도별 VOC와 VMPP를 구하세요. 즉, 셀 표면 온도일 때, 최저 온도일 때의 최고 온도일 때의 VOC와 VMPP를 환산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VOC, VMPP의 환산은 VOC에서 전압 온도별로 해서 첫 번째 미리볼트 퍼 도시 1도씨 증가함에 따라서 전압의 변화량으로 주어졌을 때는 VOC 플러스 그래서 알파 곱하기 델타 T가 되겠죠. VMPP 플러스 알파 곱하기 델타 T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는 퍼센테이지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자, 온도 변화 계수가 그래서 몇 퍼센트 변한다. 그럼 VOC 다시와 VMPP 다시는 VOC 곱하기 여기서는 VMPP 곱하기 1 플러스 알파 델타 T가 되겠습니다. 1 플러스 알파 델타 T. 그래서 온도 계수, 온도의 변화 계수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 1도씨 변화량에 대해서 전압으로 주어졌느냐 혹은 퍼센테이지로 주어졌느냐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본 문제에 있어서는 전압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14mV per 도시는 마이너스 0.114V per 도시와 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볼트로 환산해서 적용을 해 주셔야 되겠죠. 왜? 쾌방 전압과 그리고 최대 전압, 즉 최대 전력 동작 전압이 볼트 단위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자, 그럼 문제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최저 온도에서의 최저 셀 온도 마이너스 11도씨가 되겠죠. 11도씨일 때의 VOC 다시는 그래서 VOC 전압 37.3 플러스 자, 온도 계수가 마이너스 0.114다. 0.114 곱하기 온도의 변위는 마이너스 11에서 마이너스 25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VMPP-는 최대 전력 동작 전압이 30.5V죠. 그래서 30.5 플러스 마이너스 0.114 곱하기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25.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래서 구해보시면, 계산기로 구해보시면 됩니다. 자, 11.70과 17.34V가 나오네요. 위에 거를 봐야 되네.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41.40 볼트와 34.60 볼트. 자, 그리고 두 번째, 최고 온도일 때, 자, 환산하는 것이 71.25도C가 되겠죠. 그래서 VOC-와 VMPP-, VOC-는 37.3 플러스 마이너스 0.114 곱하기 71.25 마이너스 25가 되겠고, 그래서 30.5 플러스 마이너스 0.114 곱하기 71.25 마이너스 25.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31.03 그리고 25.23. 이렇게 해서, 자, 태양광 발전 모듈 온도별 VOC와 VMPP 환산 전압을 구해봤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문제. 자, 최대 최소 직렬 모듈 수, 직렬로 연결할 수 있는 최대 최소 모듈 수를 구해보세요. 그래서 먼저 최대 모듈 수입니다. 최대 모듈 수는 최소 온도일 때의 VOC-와 VMPP-로 구하는데, VOC는 어때요? 우선 인버터 최대 입력 전압이죠. 입력 전압을 VOC-로 환산을 하고, VMPP는 인버터 MPP 최대 전압, VMPP 자, 최대 모듈 수입니다. 그리고 최소 모듈 수는 최대 온도일 때의 VMPP-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인버터 MPP 최소 전압을 VMPP로 환산. 물론 그래서 최고 온도일 때의 VMPP. 자, 위에 있는 VMPP는 최소 온도일 때의 VMPP로 환산하시면 됩니다. 자, 최소 모듈 수에서는 VOC로서 왜 구하지 않습니까? 같은 온도를 어때요? 높은 전압과 낮은 전압으로 나누면 당연히 낮은 전압의 수치가 원래요 더 크겠죠. 네. 그래서 VMPP만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최대 모듈 수는 나누는 수가, VOC는 모듈 인버터 입력 전압의 최대 입력 전압, 그리고 VMPP 환산으로 구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MPP의 최대 입력 전압, 전압이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해 봅니다만은, 그래서 최대 온도일 때는 나누는 전압이 어때요? MPP의 최소 전압으로 같다는 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최소
온도에서의 최대 모듈 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 수로서 먼저 VOC-로 환산을 했을 때, 그래서 인버터의 전기적 특성표에서 최대 인버터의 입력 전압은 650V죠. 650V를 해서 어떻게 해요? VOC- 최소 온도에서의 셀 표면 최소 온도에서의 VOC-가 41.40V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15.70. 최대 모듈 수를 구할 때는 최소 온도에서의 셀 표면 최소 온도에서의 직렬 연결 최대 모듈 수를 구할 때는 어때요? 절사를 하죠. 소수점 아래에서 절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5장. 절상을 해버리거나 반올림을 하는 경우에서는 어떻게 해요? 반올림이 되거나 절상이 되는 경우에는 어때요? 최대 입력 전압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자, 두 번째, VMPP-로 구해보겠습니다. 셀 표면 최소 온도의 VMPP가 34.60이네요. 34.60을 인버터 MPP 입력, 최대 입력 전압 6배.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17.34. 예, 절사하세요 했으니까 17장. 자, 어떤 숫자를 선택을 할 것이냐. 자, 별해 작은 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수, 작은 수죠. 그래서 15장. 최대로 직렬, 최대 연결 개수는 15장이다. 그럼 최소 연결 개수를 구해보시면 되겠네요. 최대 온도에서 모듈 표면 최대 온도에서 최소 연결 모듈 수를 구해보시고 이거는 절상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로? VMPP 모듈 표면 최대 모듈 표면 온도에서의 VMPP 환산 전압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뭐를? 그래서 인버터 MPP 입력 전압의 최소 전압 300을 자, 그러면은 모듈 셀 표면 최대 온도에서의 VMPP 전압이 25.23V죠. 25.23. 계산을 하면은 11.89가 나옵니다. 11.89. 자, 절상하세요 했으니까 12장. 자, 그래서 직렬로 연결할 수 있는 모듈 수는 12장에서 15장까지 연결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럼 병렬 모듈 수를 계산해야 되겠죠. 앞에 문제에서 직렬로 연결 가능한 모듈 수가 12장에서 15장까지다 알았으니까 12장일 때, 13장일 때, 14장일 때, 15장일 때 병렬 모듈 수를 구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총 인버터 용량을 모듈 하나에 출력 곱하기 직렬 모듈 수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대 입력 전력은 30kW니까 30,000W가 되겠죠. 그래서 30,000W를 모듈 한 장에 출력이 250W예요. 그래서 250 곱하기 12, 13일 때 250 곱하기 13, 3만. 14일 때 250 곱하기 14에서 3만. 15장일 때는 250 곱하기 15, 3만.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계산을 하시면은 10.00, 9.23, 8.57,
8.00. 병렬 수는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다. 우선 절상을 하면은 모듈 용량을 인버터 용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10장, 9장, 8장 해서 8장인데 최대 입력에서 최적의 생산하기 위한 최적의 직병렬 회로수를 구하세요 해서 별해부터 가르쳐 드립니다. 별해는 자, 병렬 회로수를 산정했을 때 소수점 자리가 최소인 구성이 최대 전력 구성입니다. 왜 그러냐 해서 소수점 자리가 작을수록 어때요? 오차의 범위가 작아지죠. 최대 전력에 대한 이 제로다 이러면은 어때요? 오차 범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차 범위가 없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인버터 용량의 100%를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수자리가 크면은 클수록 어때요? 발전할 수 있는 용량은 작아집니다. 왜? 절사해버리니까. 그래서 최적 직병렬 회로수는 제로가 되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직렬 12장과 병렬 10장 그리고 직렬 15장과 병렬 8장을 연결했을 때가 최대 출력을 생산할 수 있는 직병렬 구조다. 자, 이것을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만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해를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첫 번째 12장일 때 자, 그러면은 두 가지가 어떻게 전력이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에 이제 12직렬 그리고 10병렬일 경우에 출력 전류는 250W 곱하기 12 곱하기 10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3만 와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수점의 자리가 제로인 경우에는 모듈의 최대 용량을 생산한다. 최대 용량을 생산했어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13직렬 그리고 9병렬이네요. 250 곱하기 13 곱하기 9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29,250 자, 이렇게 하니까 소수점 자리가 작을수록 전력은 작아진다. 전력에 뭐가 작아지느냐? 인버터 용량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작아진다. 그러니까 최대 전력 생산이 된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를 하시면은 이와 같이 검정 과정을 요구를 하면은 검정 과정을 쓰고 아니면은 바로 답을 하셔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 시공 중 집안 개척에 사용이 되는 개척 기기에 대한 설명이다. 물음에 답하세요. 그래서 집안 개척에 대한 규정이 국토교통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집안 개척에 대한 규정을 참고하셔야 되는데 일일이 다 참고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집안 개척을 하는 이유가 뭐냐? 목적 공사 중이거나 준공을 해서 운용을 하는 경우에 안전과 품질 관리를 위해서 집안 개척을 해야 되는데 집안 개척이 변이가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냐? 집안에 설치된 구조물은 어떤 구조물이 있냐? 기초와 가대죠. 가대는 프레임 그리고 지지대, 기초판 이와 같은 것들이 변형이 오거나 혹은
이탈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태양전지 쪽에서 태양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는 문제를 넘어서 다른 민가의 어떤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를 알아봐야 되느냐. 그래서 자, 활동 거동 그리고 구조물 거동, 숨은 상황. 자, 활동 거동이요. 구조물 거동은 활동 거동이다. 그래서 지표면이나 지중해 변이를 계측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구조물은 구조물의 변이를, 그리고 숨은 상황은 지하수의 지하수의 변이에 의한, 지하수가 변이가 되면은 이제 구조물이 위로 올라가 버리겠죠. 구조물이 근본적인 변이가 발생을 하고 자리에 이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거동은 지표면의 변이를 계측하는 것과 지중에서 변이를 계측하는 계측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표면은 지표면 경사계가 있어야 되겠고, 지중은 지중 경사계나 지중 변이계 가 있어야 되며, 지하수에 의한 그 위치의 변화, 이것은 지하 수위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측정계 이름을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국토교통부의 지반 계측 규정에 의한 정확한 명칭을 써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반이 연약하거나 지반 변이가 예상이 되거나 공사로 인해서 영향을 준다, 지반의 변이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은 지표면 경사계 혹은 지중 경사계가 있어야 되겠죠. 지중 경사계가 있어야 되겠고, 지하수는 지하 수위계, 지하 수위계 혹은 지하수 변이계를 들 수는 있는데 정확한 명칭을 쓰실 필요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